안녕하십니까. 부산미술관의 안경인 교수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작구작가 송혜수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 가족들은 서울에 다 정착해 계셨고요. 일사후퇴 때 여느 한국 사람들처럼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오셨습니다. 물론 전쟁이 끝나고 다시 서울로 가셨지요. 그런데 부산의 기후가 너무 좋고 인심이 좋았던 것이 인상적이어서 다시 부산으로 오셔서 정착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도시가 부산입니다. 제국미술대학이랑 대척점에 있는 대학이 동경미술대학인 거 아시죠? 이 동경미술대학이 관제 중심의 클래식하고 회화 중심의 대학교였다면 제국미술대학은 사학이고 일본에서도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진 대학에 속합니다. 선생님이 이 대학을 선택했다는 것은 선생님의 성정에 맞는 대학을 선택한 것이고요. 절친 이중섭 선생님도 바로 이 대학 출신이십니다. 이중섭 선생님이 입학 전에요. 츠다 세이슈라는 선생님을 송혜수 작가님에게 소개해 주시는데요. 츠다 세이슈 선생님 여러분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츠다 세이슈는 일본의 새로운 교체기에 일본에서도 전위적이고 제3미술, 순수한 정신예술을 추구하는 앞서가는 분이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옛날에, 지금 1930년대입니다. 그 옛날에 그 당시에 캔버스에 유화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수채화라든지 판화라든지 꼴라주나 사진 같은 다양한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셨습니다. 앞서가는 분이셨죠. 그런데 바로 그런 츠다 세이슈 선생님한테 사사받은 송혜수 작가님도 역시 앞서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10년, 20년 아니고요. 정확하게 50년 앞서가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또 제자들의 말에서 빼놓을 수는 없는 거는 선생님이 앞서가는 패션 감각입니다. 이제 키가 크고 마른 편이셨는데요. 빨간 티셔츠에 청바지 입으시고 빨간 양말 신고 다니셨다고 해요. 아니 요즘에야 이 빨간 양말이 패션 아이템으로, 양말을 패션 아이템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빨간 양말을 신었다는 것은 대단한 과감한 패션인데요. 사실 아버님의 가업이 양말 직조 공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양말로 멋을 냈다고 볼 수 있고요. 패션도 한마디로 앞서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에서 1980년대 미국 LA에서 10년 사신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80년대에 선생님이 60대셨어요. 제가 지금 50대인데 지금 저한테 미국 가서 살라고 해도 생각할 것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60대 나이에 그 나이에 미국을 가셨는데요. 사실 또 대단하기도 한 것이 그때가 저희 미술계 하량기였어요. 선생님이 약간 제약 기질이 있으셔서 일부러 피해서 가셨는지 왜 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가셔서 무용가 애인 만나시고요. 젊은이들과 춤추면서 즐겁게 차도 없이 잘 사셨다고 합니다. 지역 신문에서요. 선생님이 차도 없이, 미국은 부인 없이는 살아도 차 없이는 못 사는 나라잖아요. 이리저리 걸어 다니면서 젊은이들과 춤추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작품 활동도 하셨고요. 선생님은 삶이 작품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그림은 마음의 낙서이고 삶의 흔적이다. 선생님이 이 당시에 생활했던 자유로운 삶이 나중에 작품에도 반영되고 있고요. 요즘 광고 카피에 일상을 예술로라는 카피를 제가 봤거든요. 우리 송혜수 선생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후배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는 삶을 영위하라고 항상 강조하셨는데요. 바로 송혜수 선생님이 그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항상 말총머리에 콧숨을 기르셨던 아주 풍운하다운 그리고 자유분방한 삶을 사셨던 그런 작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혼란한 해방 공간을 틈타 한국 근대 미술 전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김환기 선생을 비롯해서 장욱진, 김영주, 남관 선생 등과 같이 50년 미술협회를 결성해서 활동하셨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셨습니다. 전쟁 발발과 동시에 종군 화가로 활동하시면서 장욱진, 한복 선생 등과 종군 작가로 활동한 결과를 모아서 종군 스케치 3인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어떤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실상들을 담는 그런 전시를 개최해 오셨습니다. 전쟁이 종료된 후에는 부산에 남으시면서 이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에 주로 집중을 하셨고요. 평생 전업 작가로 사시면서 한 번도 제도권에 몸담으신 적이 없이 순수히 아웃사이더로의 삶을 사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1972년도에는 한국 신자유미술가회를 결성하셔가지고 작품 활동의 반경을 넓히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혜수 미술연구소를 설립하신 후에는 후학들을 양성하셨고요. 작고하시기 직전에는 사제를 틀어서 송혜수 미술상을 제정하시고 후학들을 양성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그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부산 화단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작가분들이 양성되셨습니다. 부산 미술을 떠나서 한국 미술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고 앞으로 더 그분의 업적과 작품에 대해서 조사할 가치가 있는 충분한 작가가 되겠습니다. 예, 부산 미술관의 이사장을 맡은 이영주입니다. 이번 우리 미술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부산의 기존 훌륭하신 작가님들을 재조명하고 그분들의 작품을 설명하는 계기를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고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남겼던 많은 업적들이 재조명되고 또 다시 세상에 알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부산에서 문화 작품 생활을 하는 많은 신진 작가들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또 저희들은 힘껏 그분들이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유튜브가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